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이제 약간 꽈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평소에 돈을 한 10만 원씩 이렇게 꿔가지고 안 갚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한 2, 30만 원 꿨는데 분명히 꿨는데 안 줘요. 갑자기 향교에 이렇게 강도가 2명이 들어온 거예요. 총 들고. 그 이제 여기 2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령 선생님 죄송해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몇 번 꽂았는데 안 줘 평소에. 그러다가 이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총 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벽 보고 다 쓰라고 쫙 서고 이제 세웠어. 쫙 세웠어. 그러면서 한 사람씩 이제 총 들이대면서 한 사람은 총 들이대고 한 사람은 다 터는 거야. 주머니 다 들어가고 하나씩 채우는 거야. 우리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는 저 중간쯤에 있었는데 돈이 다 털리고 있었어. 이제 하나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재빨리 나한테 돈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껐던 돈.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좀 있으면 다 털리잖아. 그랬더니 재빨리 가고 지난번에 돈 갚는 거라고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다 뺏길 돈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교화하는 거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교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화시켜야지. 요즘 젊은 놈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막 그러잖아요. 이제 공자 때도 그랬더라니까. 2500년 전에 요즘의 새끼들 싸가지가 없대.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더라고요. 2300년 전에. 아니 주자가 살던 800년 전에도 요즘의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고 써 있어요. 450년 전에 율곡 선생님이 요즘의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고 저거 써놨더라고. 아니 요즘에 그냥 우리 대학 4학년짜리가 요즘 대학 1학년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 1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애들이 싸가지가 없대. 고등학교 아이들은, 요즘 초등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그 싸가지가 언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싸가지가 있습니까? 본래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가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식자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이 교자라는 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효자잖아요. 효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손이잖아요. 이건 회초리고. 이게 회초리잖아요. 회초리. 처음에 이치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회초리를 치잖아요. 이 가르칠 교자가 사랑의 매지. 그럼 매지를 해야 되는 거야. 새끼들이 안 패니까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개를 잡았다고 그냥 잡아 쳐놓지 않나. 아 맨날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사람이 개를 때렸는데 개를 때렸다고 잡아 쳐놓어 사람을. 웃기지 않아요? 대답들 안 하시네.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죠. 내가 개 기르는데 개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때리면 안 되죠. 근데 때리는 게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치대로.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이 공부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성균관대학의 권하기념이 이거예요. 수기 치인.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아닌 그러죠. 자기를 잘 다스려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라. 다스리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다살리다에서 왔잖아요. 다살리다는 거예요. 다살리다.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민중이지. 자기를 먼저 수련을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큰 제목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살려라. 편안하게 살려라. 이거잖아. 그래서 그걸 공부 가르치려는 거라니까. 가서 경쟁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버는 데는 학교를 많이 밀리고 인간이 되라 안 되라는 데는 학교를 안 가. 돈이 안 된다고. 그럼 학교에서 만들어서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재수가 더럽게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짜장면 배달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무섭게
짜장면 배달하고 제가 눈썰매가 있어서 짜장면 그 수타 있잖아, 수타. 면으로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면을 만들어내요. 제가 그걸 금방 배웠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나오대, 기계. 반죽해갖고 또 너무 기술이 필요가 없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기술자가 됐어요. 전기기술 배우기 전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기기술자가 돼갖고 내가 내 후임들한테는 정말 편하게 가르쳐줘야지 했는데 전기가 감정이 있어서 많이 죽는다고 안 배우네? 제가 운전수를 했어요. 트레일러, 덤프차, 이런 대형 트럭 이런 거를. 그때 옛날에는 조수라는 문화가 있어요. 조수 문화. 기사가 있고 조수가 있어요. 조수를 한참 타야 나중에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기사가 딱 돼갖고 나도 조수 부르면서 이제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조수가 없어졌어. 세상에 한번 조수가 없어졌어. 지금은 다 혼자 해. 하다가 안 되면 마누라 앉혀놓고 교대로 운전해. 요즘에는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뭐 수원에서 부산 가는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부부가 해요. 지금 부부가 운전 배워가지고 도저히 남을 줘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 힘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석사 가지고 선생님들 교수 됐더라니까? 석사 가지고? 나 석사 3개 다고 박사 2개 다면 교수 자리가 없어. 철학과가 없어져. 그러니까 난 참 재수가 더럽게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직장이 있잖아요.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봉급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건데 사람들을 편안하게 다 살려고 하겠다고 해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삐뚤어가는 거야. 그럼 뭐를 들어라? 회초리를 들어라는 거. 처음에 이치대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회초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교자라는 거야. 그게 회초리를 못 때리게 하잖아. 김상곤, 상곤이 형 내가 무지 좋아했던 사람인데, 응? 상곤이 형이 경기도 교육감 되면서부터 애들을 못 때리게 하는 거야. 이게 베리는 거야, 완전히. 때려야지. 근데 몽둥이를 팬사면서 선생님이 막 몽둥이, 큰 몽둥이, 그건 폭력이, 진짜 폭력이지. 회초리를 왜 그렇게 나가 빗나가냐. 너 인마, 응? 학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냐. 아주 올바르게, 응? 건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나라의 동량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살려가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가 다 엇나가냐. 그래서 그 회초리질 하는 건데, 안 하니까, 이제, 그럼 지금 누가 비판해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안 되잖아, 지금, 통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냥 아무 데나. 밥 먹는 데도 막 뛰어다니고, 내가 인상을 그냥, 제가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혼내요, 막 그냥 식당에서 막 뛰고 그러면. 에? 나한테 욕하려면 해라고 그냥 혼내놓지. 에? 아니, 그런 게 안 되잖아,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사회가 또 이렇게, 일본하고도 쓸데없이 지금 싸워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민중들 막, 일본 물건 팔지 말라고. 팔아주지 말라고. 아니,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못 팔게. 근데 우리 시에서도 그거 하길래 난 막 뭐라고 했어, 내가. 그러니까 나하고 좀 싸움 났어, 좀. 한쪽에서는 일본 물건 불매하자 그러고 나는 팔아야지, 먹고 살지, 팔아야지. 그 일본 놈들이 물건 못 사갖고 안 다니는 거야. 빨리 좀 팔아줘, 좀 팔아라 하다가 안 팔아주니까 에이, 더러워, 산다. 다 가져가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되겠어요, 지금? 지금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TO라는 게 자유무역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더 싼 걸 우리가 사서 쓰는 거지. 중국산도 우리가 왜 쓰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생산성이 안 받으니까 그거 쓰는 거잖아. 그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야. 그건 일반 민중들이 그렇게 이제 섭섭한 걸 표현하는 거지.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러면 진짜 나중에 전쟁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웃기는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뭔 얘기 하다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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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재수가 아니,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제가, 아니, 이상하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하도 드셔갖고 일찍 가셨어요. 두꺼비. 빨간 두꺼비가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고생을 딕싸게 해가지고 술을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노동운동 하면서 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 15년 됐는데 제 나이에 이제 58인데 술 15년밖에 안 됐으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지랄 총량이 법칙이라나 뭐 이때나 그래가지고 술을 늦게 배웠는데 맨날 마시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뭔 얘기 하다가 갔다가 잘 못 돌아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상황윤리 하다가 이게 같죠? 상황윤리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교화시켜야 된다. 하나 더 해드릴까요? 그런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뭐 인식론적인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졸고 막 그러는데 좀 재미나게 하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도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서부 쪽에 이렇게 한 열흘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를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맨날 듣고 뭐 텔레비전에서만 보다가 가니까 도박장이 있더라니까요. 도박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큰 돈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에다가 현금을 딱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어디다 숨길까 이걸 막 그냥 고민하다가 뒷뜰에 나무 밑에다가 나무 파가지고 비닐에다가 물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돈을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문 열어놓고 어떤 놈이 훔쳐갔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틈만 날 때마다. 왜냐면 그 돈이 큰 돈이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가서 훔쳐갈까봐 거기다 파갖고 놔놓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봤는데 파헤쳐진 거야. 내가 돈을 숨겨놨던 돈이 파헤쳐졌어. 이 큰일 났네. 이거 막 뛰어나가서 발자국을 유심히 보니까 쭉 나 있는 거예요. 쭉 가서 보니까 그 벙어리, 요즘 벙어리라고 하면 또 안 된다네?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이 그걸 훔쳐간 거야. 그래갖고 이 개나리, 이 돈 내놔, 이게 왜 내가 훔쳐갔냐고 해서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 저 개나리가 분명 훔쳐간 건데 저거 빨리 돈 찾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언어장애를 소통해주는 수화를 잘해주는 바로 이제 옆집에 그 교수가 살았어. 그 수화를 잘하는 교수. 그래서 교수한테 저 녀석이 내 돈 훔쳐갔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언어장애인 집에다 가가지고 돈 내라 하면서 혼자 막 떠들면서 총을 갖고 가서 총. 빨리빨리 돈 안 내면 쏠라고. 총을 가지고 가서 하면서 얘기해보라고. 또 돈 어디다 훔쳤어? 그랬더니 여기 언어장애인이 어디다 숨겼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교수한테. 이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 총 만드는 거야. 씨발 어디다 얘기했는데 빨리 얘기해. 승진 만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야. 어디다 숨겼다고. 훔쳐가가지고 내가 어디다 숨겼다. 그랬더니 교수는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야 어디다 숨겼다냐? 그러니까 야 나를 죽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 새끼 죽어라 빵 쏘면 어떻게 돼? 끝난 거지. 나도 이제 못 찾는 거지. 그 돈은 누가 가져가? 그래서 이게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를 빛과 가서 하는 거야. 빛과 가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윤리에 삐뚤어진 경제윤리지. 그러니까 돈을 해먹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아주 묘하게 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은. 저도 돈 벌려면 금방 번다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서 구질러갖고 책 하나씩만 팔으면 선생님들은 한 권에 이거 15,000원밖에 안 가지만 15,000원 얼마 안 되잖아요. 저는 얼마 벌어? 한 권씩 싹 팔면 100만 원 버는 거. 100만 원 금방 버는 거예요. 100만 원 강의에서 돈 벌어. 이거 책 팔아 돈 벌어. 어이구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계속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논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돈 준다, 누가 뭐 현혹하고 그러면 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 출신들이요 귀가 얇아가지고 잘 딸려간대요. 그래가지고 돈 잘 뺏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졸릴만 하면. 이제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기존의 그 프린트물 말고 요 책으로 제가 몇 페이지 보고 이렇게 소통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13쪽 보시면 제가 체계를 어떻게 짰냐면 13쪽 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조가 이르기를 함양 공부가 가장 어렵다. 나는 함양 공부가 부족해서 언제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병통이 많다 하였다. 또 뜻을 확립하는 것이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근본이 된다. 마치 집을 짓는데 먼저 기초를 쌓는 것과 같아서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기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첫 번에 요 대목을 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를 넣었냐면 290쪽 보세요. 290쪽. 290쪽에 보시면 81번 있죠? 정조가 이르기를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는 비록 외면의 공부이지만 지경을 하려면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는 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경은 무엇보다 먼저 눕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죠.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정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게으른 사람? 아니면 아주 반듯한 사람? 좀 반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영윤이라고 이렇게 쓴 거 있죠? 제가 이제 그거 쓴 건데 뭐라고 이렇게 쓴 걸 보시냐면 아마 소동파를 잘 아시죠? 소동파. 소동파가 거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지경을 통해 매사 엄격한 삶을 강조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자의 삶. 정자라는 건 누구겠어요? 이천이죠. 정이천. 네. 정자의 삶과는 정반대였던 소동파의 삶에 대해 비판한 것도 그의 평소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소동파는 매사를 정자와 반대로 했다. 그러므로 정자를 한 대 반해 소동파는 뭘 좋아했어요? 들어눕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소동파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들어눕는 걸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제가 체계를 짰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시 13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시 13쪽으로 가주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네, 13쪽. 함양 공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나는 함양 공부가 부족하다. 자기를 그래도 되게 겸손하게 말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언제나 느닷없이 뭐를 낸다? 화를 내는 병통이 있다. 예, 화를 잘 내는. 이게 불교에서는 이 복을 제 책만큼 덕을 쌓잖아요. 그럼 책만큼 복이 온다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책만큼 덕을 쌓으면 책만큼 복이 온다. 내 몸뚱아리만큼 덕을 쌓으면 내 몸뚱아리만큼 복이 온다 이래요. 근데 그 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놈이 있다는 거야. 누가? 가로막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것을.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오는데 그 복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야. 어떤 놈이? 여기 써 있잖아요. 정조가 얘기했잖아. 무슨 병통이라고 그랬어요? 화가 쏙 나와가지고 복을 갖고 뭐 한다? 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낸다 그러죠? 화가 난다. 화가 요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오면 이제 복을 갖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도 가능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수련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다음 장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3번 보시면 14페이지야. 14페이지.
문학의 공부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두 가지에 불과하다. 그렇죠. 지행이죠. 알면 우리가 항상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아, 지금 못 찾으셨죠? 3번. 네, 3번. 14쪽 3번. 그러나 예로부터 학자들 중에는 지식은 충분하면서도 행실이 부족한 이가 있는가 하면 행실은 잘하면서도 지식이 부족한 이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이렇게 말하자 누군가가 아뢰기를 서경에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으니 실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가 하나 얘기한 거죠. 이렇게 정조가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 선은 당연히 해야 하고 악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는가마는 능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근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군신 간에 서로 권면해야 할 말이다. 만일 학문의 순서를 논한다면 행실이 돈독하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한 때문이다. 고기는 맛있고 오해가 뭐예요? 부자죠, 부자. 아주 독약 같은 거죠.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듯이 참으로 능히 안다면 이는 바로 성인이 어찌 행실이 돈독하지 못한 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이제 정조가 막 이렇게 약간씩 떠오르지 않으세요? 조금씩 떠오르죠? 정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조금 보시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넘기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제가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20쪽에 8번 20쪽에 8번 찾으셨어요? 네. 천하의 모든 일이 규모가 확립되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크게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작게는 음식과 기거가 하나라도 규모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규모를 먼저 세우지 않고 문득 일을 하려 한다면 질서가 없이 산란해서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 요즘에 정세하고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즘 정세가 뭐가 없어요, 지금? 수신제가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질서가 없어 보이죠? 이게 참.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신, 제가 할 때 제가 그러면 그 가가 집입니까? 집? 수신은 자기가 하는 거고 제가 그러면 자기네 집 말하는 거예요? 가족? 그렇게 해석들은 나 후회는 막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라는 거는 그 대부가 다스리는 거예요. 대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가예요. 가의 수장이. 가의 대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부 정도의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가예요. 그걸 다 다스린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높아지면 뭐 가령 이제 제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평천하라는 것은 천자가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권역이. 그럼 천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천자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천자보다 조금 낮은 걸 하라는 건가요? 이를테면 철학적으로 분석할 때. 천자의 능력이 있어.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후 정도. 제후가 한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능력 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를? 네. 경기도 정도, 서울시 정도 이렇게 가 정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항상 그보다 한 단계 나게. 그래야 허가 있잖아요. 허가 있어야 여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학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박사를 받은 사람이 석사까지는 지도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석사과정 막 애들 지도하듯이. 대학밖에 졸업 안 했는데 박사를 지도한다?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석사가 석사할 수 있고 박사가 박사할 수는 있지만 갭이 없기 때문에 허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우리 수원시장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구청장을 하면 딱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여유롭게 이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이게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이게 산란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뭐 이렇게 산란해지고 혼란해지는 이유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량이 안 되는데 그 직을 수행할 때 그때 이제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걸 보면 이 정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또 26쪽에 한번 보세요. 26쪽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지루한가요? 괜찮아요? 네. 26쪽에 보면 13번이 있습니다. 주역에 이거 많이 보셨죠? 안을 바르게 하고 밖을 올곧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성학의 제일 가는 핵심이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 구절보다 나은 말은 없다. 퇴계 선생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경사상이죠, 경사상. 얼마나 열심히 이거 구현하셨는지. 퇴계 선생님은 이 실천으로 뛰어난 분이고 머리로 뛰어난 분은 율곡이죠, 율곡. 율곡 퇴계 쌤이 율곡 쌤을 보고 나서 야, 후생이 가외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야,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워낙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왜 퇴계 선생님을 더 높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요? 아니요, 세력은 어떻게 더 세요? 세력은? 기호가 있죠. 퇴계 선생님은 수양 철학파예요. 나누면. 율곡은 정치 철학파고. 그럼 누가 이끌어가 세상은? 네, 정치가 더 세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율곡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송우암, 그 다음에 정조가 나오는 거예요. 정조는 누굴 높여? 우암을 높이고 율곡을 높여. 그리고 주자를 높여. 당연히 뭐 위쪽 라인이죠. 저는 또 정조 박사니까 저도 맥으로 따지면 정치 철학으로 가는 거죠. 저도 희한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네, 하세요. 후대들이 네. 퇴계학을 훨씬 더 확장. 알아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때는 정치 철학이 가고 학문적으로 수양하는 쪽에는 퇴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퇴계 선생님의 경철학, 경사상이 일본에 많이 넘어가가지고 일본의 퇴계 선생님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일본에서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가 포항제철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기술 제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줬잖아,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다가 그 전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철학자들이 퇴계 선생님의 후손이다. 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왜 기술을 안 해주냐?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전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은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데 아주 유용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세계 철학사에 보면 율곡 선생님은 안 나와도 퇴계 선생님은 나와요. 제가 뭐 낮게 보려는 게 아니라 사상적인 걸 보면 엄청나죠. 그리고 그 퇴계 선생님 후손 중에 코오롱 그룹의 이동찬 회장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같은 문중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퇴계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후학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 뭐 학자들이 엄청 많이 양성됐죠. 그래서 지금도 율곡 그쪽보다는 뭐 엄청 세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역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 33쪽에 20번. 이렇게 하면 책 한 권 금방 읽어요. 그냥 읽으라고 그러시면 안 읽으셔요. 제가 다음 주에 뭐뭐 하겠습니다. 읽어오세요. 그러면 절대 안 읽어요. 왜 그러겠어요? 날도 더운데 이거 읽는다고 뭐 돈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 해서. 읽기 싫어요.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20번에 보시면 주보자가
일찍이 학문은 어떻게? 넓게 배우는 데서 간략한 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정치는 간략한 데서부터 넓은 쪽으로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학문과 정치의 첫 번째 요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문은 넓게 배우는 데서부터 간략한 쪽으로, 정치는 간략한 데에서 넓은 쪽으로. 거꾸로 됐지 요즘에 잘 보면. 예,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하찮아, 막 천박하고 그렇습니다. 그 태극에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태극이.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밥보죠, 밥보. 밥보를 이게 비읍이 탈락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자라는 거는 사람한테 붙는 전미사예요. 눈물 뻑 하면 잘 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울보라고 그러잖아, 울보. 눈만 떴다면 뭐 처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밥보야, 밥보. 눈만 뜨면 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전부 물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발은 전부 그러잖아요, 이 발은. 발은 전부 계속 움직이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발 디디면 전부 뭘 생각해? 돈, 뭐, 전부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건 머리는 위 있잖아. 머리는 위잖아요. 그렇지. 이쪽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 밥보에 반대되는 거. 심보. 아니 심보를 길러야 되는 거야. 심보를 안 기르면 그 심보가 나쁜 놈 그러잖아. 에? 심보가 나쁜 놈은 원래 바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래 바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는 지능지수가 조금 떨어진 친구들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뭐 이러잖아요. 그럼 말이 잘못된 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 아니고 그거를 끊임없이 먹는 것만 생각하는 놈은 그냥 바보인 거지. 바보 같은 놈이 아니고 바보. 밥보인데 줄여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실제로는 눈만 떴다면 그냥 먹는 것만 따지고 이 물질적인 것만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를 길러야 돼? 예, 심보를 길러야 돼, 심보. 근데 심보를 길러야 되는데 심보를 안 길르면 심보 나쁜 놈 그러잖아요. 심보를 잘 기르면 정치는 간략한 데서부터 넓은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심보를 잘 기르면 학문은 넓게 배우는 데서부터 간략한 쪽으로 잘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쪽을 한번 보세요. 39쪽. 39쪽에 25번. 39쪽에 25번. 적군이 대열을 찾으셨어요? 네. 적군이 대열을 이루기 전에 공격하지 않는 것은 송나라 양공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산 까닭이다. 예의를 따지면 송나라 양공만큼 예의가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유 얼마나 대단해요. 그 초나라하고 전쟁이 났어요. 홍수라는 데서 이제 맞붙었거든요. 근데 이 초나라는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뭐 이건 뭐 송나라는 조그만 인원이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막 이렇게 막 건너올 때 강을 건너오는데 그때 치면 이길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면 좋은 건데 양공이 자기는 천하의 나쁜 놈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말해 비겁하게 물을 건너오는데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수가 있냐는 거야. 비겁하게 천하의 나쁜 놈으로 기록될 거다. 난 그러지 못한다 그랬어. 그리고 다 건너왔어. 건너가고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옷 젖은 것 막 이렇게 하는데 요때 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옷을 다 입고 이제 전열 좀비가 딱 뱄을 때 쳐야지 이게 좋은 거지. 어떻게 말해 사람이 비겁하게 옷을 입고 저 못 말리는 거 못 봤냐? 그 이 사람이 비겁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다 말려가지고 이제 시작! 그러고 딱 시작하는데 여긴 소수고 저쪽엔 다수잖아. 누가 이겼어? 초나라가 이겼지.
그래가지고 아주 박살났어요. 그다음 이듬해 죽었어, 송나라 양공이.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예의를 따졌다는 거야. 당신 죽을 짓 했죠? 지금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야. 그렇게 죽이는 거야. 참, 전쟁이라는 게 길이의 흉이야. 전쟁. 아니, 전쟁이 길입니까? 흉입니까? 사람 막 죽이러 다니는 게. 흉이잖아. 흉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잖아. 그럼 많이 죽이는 게? 붙었어. 이미 붙었어. 좋고 나쁜 거 떨어졌어. 그럼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죽여야 그 길이 된다니까. 그냥 철학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도박이 길, 흉. 도박. 예? 흉이잖아. 근데 합법적인 도박은 놔두고 불법적인 도박은 이놈 불법을 했다고 잡아가지고 교도소를 집어넣어. 도박 자체가 흉인데 돈을 냈다는 거야. 돈 내고 세금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서 안 잡아 쳐넣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박하게. 그냥 도박장 만들지 말라고 내가 맨날 까는 거예요.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서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길한 거래. 웃기고. 아니 저 태백에서 막 100 몇십억을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중소기업 그 대표가 벌어가고 살다가 어쩌다 갔는데 뭐가 하나 턱에도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하다가 잃었대. 근데 또 찾는다고 갖다 쓰고 하다가 120억인가를 다 거덜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병이 들었잖아, 마음병. 그랬다가 또 가서 또 나라에서 병원 그 비를 대줘가지고 가서 상처 고치라고. 에? 그러고 있어 지금. 그게 정상이나 이거야. 처음부터 도박을 안 하게 했어야지. 도박은 흉한 거니까 안 하게 했어야지. 합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놔두고 불법이라고 잡아쳐놓고. 그 얼마나 웃겨. 세상에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병 들었다고 돈 잃어갖고 병 들었다고 또 병 고쳐준다고 병원을 갖다 소개시켜줘. 웃기잖아요. 공부를 헛해서 그래, 헛해서. 그래서 전 국민들이 철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 근데 철학과가 없어져 지금. 학위 2개나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어. 철학과가 없어져가지고. 송나라 이 양공이 이렇게 예의를 바르게 했는데 이걸 알았어요. 이후에는 전쟁이라는 거는 뭐다? 길이다, 흉이다? 흉이다. 어차피 흉인데 많이 죽이는 게 길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병법이 나와. 병법.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 굴려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저 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밑에다 박아놓고 가다가 풀 막 달려가다가 빠져가고 찔려서 죽고 막 그래고 그 다음에 물 막아놨다가 건너가면 물 탁 열어가지고 막 살수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동양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깼어요. 서양 애들은 18세기까지 송나라 양공 같았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도요, 저쪽 애들 전부 다 총 들고 똑바로 와요. 이쪽도 똑바로 가. 총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서갖고 와가 서로 빵빵 쏘면서 와요. 그러면 결국은 덜 죽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다가 18세기나 돼서 전쟁은 흉한 거다. 흉한 것은 얍삽하게 하거나 숨어서 남을 죽여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잠수함을 만들어. 서양이 잠수함을 만드냐. 그래서 그때보다 18세기 우리보다 훨씬 늦어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동양이 빠르긴 빠른데 과학기술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제압이 됐죠. 송나라 양공 보면 참 되게 웃기죠? 근데 이때만 해도 다 이렇게 예의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45쪽을 보시겠습니다. 아, 44쪽이요. 44쪽. 30번. 독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5수레 때의 시를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문천공이 설선이 말하기를 독서를 함에 있어서 착실히 체인하면
도리가 약동하는 듯이 마음과 눈 사이에 들어와 문자와 언어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저기 오른쪽에 45쪽에 그 영윤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고전은 예로부터 종횡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성현들이 횡설수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횡설수설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어떤 때 횡설수설한다고 그래요? 조리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걸 횡설수설해요. 근데 그 실제로 안 그래요. 본래 횡설수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렇게 읽어봐요. 이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책을 읽을 때 가로 세로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조가 정신적 지주로 삼은 송대의 주자는 모든 법을 세울 때 횡설수설해야 한다라고 했고, 퇴계도 성현의 말씀이 횡설수설하지만 각각 온당하여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전이 얼핏 조리가 없어 보여도 상하와 본말, 선우, 채용 등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보면 일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 가로로 보는 것을 횡간, 그 구체적 인식 능력을 배양한다고 그래요. 그걸 횡간이라고 그러고, 세로로 보는 것을 수간, 직관적 인식 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이 모두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동시대의 다양한 지식인들의 사상을 연계해서 읽는 것을 횡간, 그걸 횡설이라고 하죠. 즉 가로로 읽는다고 하고, 역사적 흐름을 읽는 것을 수간, 즉 세로로 읽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다? 수설, 그게 수설. 그 다음에 동시대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횡설이에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수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딱 접점이 붙는 게 있잖아.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독자가. 끊임없이 이 횡설을 하는 사람이 많지. 수설하는 사람도 많지. 그러면 이런 데 찾아내야 돼, 이걸 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걸 못 찾아내고서, 자기가 못 찾아내고서 남한테 이 새끼 왜 횡설수설하고 지랄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에? 정신 나간 놈 아니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빨리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조금 진보할게요. 63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63쪽. 63쪽.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네. 63쪽에 47번. 찾으셨어요? 만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으니 고요히 관찰하면 이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태극 하나면 진짜 뭐 세상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태극 철학 한번 해줬죠, 이렇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걸 하나만 잠깐만 드려볼까요? 태극? 이게 나왔으니까. 태극기가 있는데 이 태극기에서 태극이 있는데 요 위에 요쪽에 뭐가 무슨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 여기는 파란 거. 요건 뭡니까? 파란 걸 뭐를 상징하죠? 물. 이거는 불, 그러잖아요, 불.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를 이루어요? 수평. 그래서 이걸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 좌파들이 이렇게 그런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좌파가, 여기 좌파. 여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파. 좌파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뭐예요? 에? 평등이잖아, 평등. 그래서 파란 색깔 쓴다니까. 물은 그런 거예요. 평등
흥행하려면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분배지, 분배. 분배를 잘 하려면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 그렇지, 많아야지. 그래서 큰 정부야. 그래서 큰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조금 걷어야 돼? 그래서 많이 걷어야 돼. 그래서 큰 세금. 그래서 복지. 이건 공동체니까, 공동체. 공동체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중간쯤 왔어요, 지금. 사실은 공동체가 좌파의 가치인데 요즘에 한 중간쯤에는 우파들도 많이 공동체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복지 쪽에 강조를 하고. 뭐, 요 정도로 이제 일단은 가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우파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자유잖아.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자기 올라가려고 하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데,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뭐를 해야 돼?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려면 뭔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뭘 좋아해? 경쟁하는 걸 좋아해. 경쟁하려면 나라가 커지면 돼, 안 돼? 자꾸 간섭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부를 좋아해? 조그마한 정부. 그래서 이건 작은 정부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작은 정부니까 당연히 세금도 작은 세금. 그래서 옛날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복지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세금을 안 올리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근혜 누님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자유한국당 그 당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서 요즘 제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 그러면 돼, 안 돼? 좌파한테 빨갱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좌파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파랭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파랭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잘못 쓰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원래 파랭이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우파에 그냥 보수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빨간 걸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본래는 그런 색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공산당도 갔다 왔거든요. 공산당 그 지도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빨간 걸 쓰냐? 길을 파란 걸 써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태극 그려놓고 쭉 얘기해줬더니 맞대. 근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빨간 걸 써가지고 몰랐대. 일본도 원래 뭔 색깔을 써야 돼?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태양의 근본이잖아요. 해잖아요. 해는 누구네한테 어울리는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자 정신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순자 사상이 들어갔어. 그럼 전부 어느 쪽에 밝어? 물질적으로 밝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건 뭐라고 써야 돼? 본래는 얘네들이 월본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물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태양적인 사람들이니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본 애들이 잘못 쓰는 거지. 그냥 뭐 적기도 그냥 봉산당 애들이 그냥 빨간 거 쓰는 거 자기는 모르고 썼대. 옛날부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통일되면 한반도기 있잖아요. 한반도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전체가 파랑이잖아.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놈들이 왜 가만히 있겠어? 지네 색깔을 오리지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되면 다시 이 색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가끔 주장해. 제 책에도 일부 그런 얘기 썼는데 색깔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막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 우리가 뭐 독도 뭐 실제로 거기서 뭐 돈이 크게 나오진 않는 거지만 한번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유권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극을 하나 보더라도 여기서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정치는 뭐고 학문은 뭔지를 모르고 막 이제 지나가니까 막 세상이 조그만 하나가 터지면 그냥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중심이 없죠, 중심이. 왜 우리가 북극성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육아들은?
지도자는 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북극성도 돌긴 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거기에 상징하는 거잖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그걸 중심으로 뭇별들이 돌듯이. 그래서 이런 도청이나 이런 거 시청 질 때도 그래 난면하는 거고. 그거 다 우리 사상 갖고 이렇게 짓는 건데 지금 보세요. 경기 도청 저기 광교 아시죠? 광교 그 터 거기 그게 도청이 들어올 자리입니까 그게? 그건 풍수 조금만 알아도 그냥 몰라도 알만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그런다 그걸 결정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하여튼간에 요즘에 그냥 이거 세가지고 귀환만 많이 하면 지 멋대로 막 해. 이게 도대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찍어 먹어요. 똥이네. 그리고 딱 보면 알아야지. 딱 보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화가고 있는 세상인데 언제 찍어보고 그걸 파악하냐고. 딱 보면 알아야지. 이 철학이 부재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본질인지 뭐가 말단인지를 몰라요. 손가락 하나 잘라줘봐요. 손가락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 계속 피 흘리게 나면. 그러면 이게 피 안 나게 막지. 팔 하나 잘라줘도 관리만 잘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속에 진짜 핵심은 살짝만 상처 줘도 죽는다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지금 몰라. 정치 지도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게 하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라고 뽑아놨는데 우리가 되레 걱정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라고 뽑아놨는데 오히려 불안하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가끔 페이스북에다 막 까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그런 거 싫어가지고 좋아요를 안 눌러. 다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기는. 다른 거 올리면 좋아요 눌러. 이렇게 현비에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했다 그러면 이따 올릴 거거든요 저녁에. 그러면 또 눌러요. 근데 정부 정책을 반박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눌러. 섭섭하다고. 보긴 다 봐.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왜 색깔을 이걸 진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빨갱이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 파랭이. 근데 파랭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있죠. 이 공자가 말씀하신 거는 같이 가난하거나 같이 잘 살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쪽이 너무 잘 살고 어느 쪽이 너무 힘들게 살면 갈등이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해주고 이게 다스려 나가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학자들이 할 일이고 그런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날씨 더운데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래도 금방 2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로 2시간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졸리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비판적인 이런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해드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9월 며칠 날 있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정병섭이라고 강의가 있어요. 정병섭이가 이제 후배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제일 많이 한 친구예요. 이제 나이는 어린데 그 친구가 효 관련해서 강의를 하네요. 보니까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어서 마지막 날은 제가 정조의 효의 핵심 그것만 좀 조금 드리고 요거 책을 마저 이렇게 끝까지 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크게 뭐 이의 없으시죠? 네. 중간에 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또 중간중간에 틈나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